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요즘 갤럭시 S23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가 있죠. 갤럭시는 과연 이번에는 아이폰을 넘어설 것인가? 캐캐묵은 이 이슈는 번번이 아이폰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반면 갤럭시는 잦은 발열 이슈, 배터리 이슈, 가장 대표적인 GOS 이슈, 원가 절감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한 번 뿌리 박힌 부정적 이미지를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애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갤럭시가 이번 S23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입질이 살살 오고 있어요. 이걸 속을 건가 말 건가 고민 중입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8젠2를 탑재한 S23 기기에 벤치마크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출된 갤럭시 S23 울트라의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점수가 1521점,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무려 4689점으로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향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이 수치가 최종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갤럭시의 벤치마크는 출시 전에는 굉장히 높게 유출이 되지만 출시가 되고 나면 매우 실망스러운 스코어를 보여주곤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야, 갤럭시가 아이폰 이겼네, 뭐 했네,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폰 14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좁혀진 이번 벤치마크 스코어는 이번에는 혹시 갤럭시가 아이폰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을 주기에는 충분한 스코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테스트 과정 중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출된 스코어는 최적화 전에 테스트 수치예요. 테스트 중에는 절전 모드나 라이트 모드 등으로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코어를 극한까지 돌리는 테스트도 같이 하기 마련이죠. 최대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알아보아야 되니까요. 이 유출된 스코어는 아마도 성능의 최고치를 보기 위해서 극한까지 그 성능을 끌어올려서 행한 테스트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매번 갤럭시뿐만 아니라 신작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 긱벤치 스코어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거든요. 긱벤치 스코어에 제시되는 싱글코어 점수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싱글코어 스코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멀티코어 스코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이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중에서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글코어와 멀티코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싱글코어는 하나의 코어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는 여러 개의 코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연산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코어를 활용하는지 혹은 CPU에 있는 모든 코어 내지는 2개 이상의 코어를 활용해서 실행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멀티코어라는 개념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산량을 하나의 코어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폰 노이만 구조의 취약점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CPU 개발자들은 이에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면은 이 코어의 클럭, 즉 연산 속도를 높이는 데에 치중을 해서 연산 속도를 극한까지 높이면 더 효율적인 연산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코어의 회전수, 즉 클럭 수를 높이는 데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CPU는 사람의 뇌와는 달리
달리게 되면은 한없이 열을 받아요. 사람도 뭔가 일을 몰두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든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나가서 쉬고 나면은 다시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CPU는 기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열을 식혀준다든지 아니면 쉬어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해당 CPU의 클럭수를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낮춰주는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스로틀링으로도 발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CPU 개발자들은 이제는 어떤 연산을 수행할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 연산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다중코어를 탑재하자. 코어 하나로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너무 발열이 심하다. 코어를 2개를 만들어서 연산을 2개로 분산시킴을 통해서 발열을 제어해보자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중코어 개념이에요. 세계 최초의 다중코어 CPU는 인텔의 펜티엄 D였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출시된 CPU였어요. 어찌되었든 인텔이 이렇게 다중코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이후로 현재는 쿼드코어를 넘어 옥타코어, 즉 8개의 코어를 탑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그 기술의 진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CPU나 스마트폰용 AP의 코어 수가 8개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싱글코어 성능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게다가 고사양의 3D 게임들조차도 요즘은 서서히 멀티코어 연산을 사용하는 추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사양의 싱글코어 성능을 요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싱글코어는 어떤 연산에서 사용이 되고 멀티코어는 어떤 연산에서 사용이 될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싱글코어로만 구동이 가능했던 앱들도 인공지능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또한 멀티코어 성능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보통 어떤 앱을 실행시킬 때나 혹은 대다수의 게임, 메신저, 일반 앱들 중 거의 대다수는 싱글코어 성능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싱글코어의 성능치는 얼마나 빨리 앱을 구동을 시키는지, 또한 앱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명령을 처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쾌적한 앱 사용 생태계를 만들어주는가 등 주로 기계적인 연산들의 싱글코어 성능이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코어 연산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주변 사물과 피사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등 방대한 양의 연산량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 연산,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 또한 고화질 영상 시청 등이 있죠. 요즘은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모두 인물 사진 모드가 들어가 있죠. 인물 사진 모드에서 이 AP는 배경과 피사체를 빠르게 파악해서 피사체의 눕기를 정확하게 따줌을 통해 아웃포커싱 효과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연산이 바로 AI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 사물과 피사체의 픽셀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연산이 바로 AI 연산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픽셀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은 배경인지 이것은 피사체인지를 정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구분해내야 되는 방대한 연산량에서 CPU의 거의 모든 코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멀티코어 연산을 사용함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피사체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폰을 보면은 시네마틱 모드라고 해가지고 영상에서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AI 연산들인 건데 피사체의 움직임이라든지 배경의 흐름 변화, 주변 밝기 변화에 따라서 조리개 값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이동하는 배경에서 어떤 것이 피사체고 어떤 것이 배경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등등 수많은 AI 연산들이 바쁘게 수행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대한 양의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멀티코어 연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임은 어떨까요? 요즘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요하는 연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나 3D 게임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게임에서는 멀티코어 성능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싱글코어의 성능이 좀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 3D 게임들, 이동하면서 여러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아케이드형 게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할 때 공격 대상에서 내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 공격 대상의 해상도를 이 게임 프로그램이 낮춰줘요. 멀어진 공격 대상에 대해서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표현하는 이른바 민맵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때 어느 물체가 가깝게 있고 어느 물체가 먼 곳에 있어서 어떤 해상도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AI 연산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피사체들의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량도 다르기 때문에 멀티코어에서 연산량을 분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래요. 물론 요즘 게임들은 스레드 분배가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사가 아닌 게임에서의 원근감 표현은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멀티코어 성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싱글코어 연산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도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도래와 3D 게임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서 게임 관련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름에 따라서 개발자들도 멀티코어 연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계속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게임 내에서 싱글코어 성능 못지않게 멀티코어 연산 성능의 중요성도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현재로 보았을 때 앱 실행의 스피드, 정확성, 신속성 등을 판가름하는 주된 연산이 싱글코어 연산이고 현재 개발된 앱들은 멀티코어 성능보다는 싱글코어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싱글코어 성능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척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AI 연산이 일반 앱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멀티코어 연산의 중요성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싱글코어 성능을 일단은 우선해서 보지만 더불어서 멀티코어 성능도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싱글코어 연산은 앱의 구동, 실행, 정확성, 쾌적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멀티코어 연산은 AI 연산, 사진, 영상 퀄리티, 다수의 3D 게임에서의 디테일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내가 3D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 시청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멀티코어 성능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앱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게임이나 복잡한 연산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앱 사용에 국한해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고 하신다면 싱글코어 성능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앱들 중 멀티코어 연산을 지원하는 앱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보다는 싱글코어 성능이 좀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싱글코어 성능이 높을수록 쾌적한 앱 사용 경험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AI 연산이라든지 복잡한 그래픽 작업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를 대등한 위치에서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S23 싱글 멀티코어 점수 진짜 미쳤던데 실제 출시돼도 이 성능을 유지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또 한번 속아봐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